어, 저는 돈 좋아합니다. 돈. 닭값 5천 원이면 반대 2,500원 더 주십시오. 응? 7월달, 8월달 오늘부터 해서 이제 8주 동안 수업을 해볼 건데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요거 아닌데? 요거 올리면 안 되는데? 요거 아니지. 이제 요건 이제 바꿀 거예요. 좀 이따 바꿀 거니까 7월달, 8월달에는 여러분 야간반은 요거 요약 정리집을 할 건데 그러니까 요약 정리집은 중요한 사항 빨리 요약하는 거야. 이렇게 막 단순하게 막 설명하지 않고 요약 정리 빨리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합격 예상 문제집 있죠? 그거 이제 풀고 합격 예상 문제는 다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문제만 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요. 요거 바꾸기까지 어 혹시 개별 공시가 누가 공시한 줄 아십니까? 개별 공시가 공시권자 누굽니까? 어, 개별 공시권자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잖아요. 개별 공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건 나오면 분할 합병 등이 나오면 분할 합병 이런 말 나왔어요.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전혀 생뚱맞습니까? 생뚱맞아요? 예. 요거 엄청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음? 아까 금방 제가 했던 게 요거 바뀌기 전에 했던 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다가 딱 나와요. 그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다고 나오면 그러면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 아니라 뭡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거 물어본 겁니다. 자, 갑시다 이제. 어, 이제 요약 정리지 처음에 이제 부동산학 총론인데요.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 이제 뭘 공부할 건가? 4페이지부터 부동산 총론인데 이거 부동산학의 체계 이 부분에서는 요거 하나 알고 가는 거야. 성격. 여기에 가장 중요.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부동산의 개념은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높죠.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 부동산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토지의 용어, 택지, 부지, 나지 뭐 이런 거 요건 다 알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 이 부분 빨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몇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4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책에 나왔는데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외우지 말고요. 자, 부동산학의 성격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성격은 경험, 규범, 응용, 사회, 종합 이렇게 나왔는데 요 중에서 중요성 있는 것은 요 두 가지입니다. 응용하고 사회.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응용각이다, 사회각이다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사회각의 뜻이 뭡니까? 응용각의 뜻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라겠잖아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 필요 없어. 지금 공부 처음 시작했는데 요 부동산학의 정의 요거는 시험에 나와도 틀린 말 안 만드니까 요건 필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 성격은 경험, 규범 이거 나왔는데 요거 중요하고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는 거.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 가상적 학문이 아니라는 거 요거 하는 거야. 그럼 요걸 앞머리 따서 동그라미 친 거 따서 그러면 추순자가 아니다. 요거 기억하는 거예요. 요건 매우 잘 나왔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요 네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요. 부동산학은 순자가 아니다. 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면 과학을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이 있는데 부동산학은 둘 중에 어느 과학입니까? 그럼 응용과학이다. 과학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는데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순자가 아니다. 되셨죠? 여기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는 질문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교수님 순수과학이 뭔 말이고 그거 안 나오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질문 못하게 다 막는 거야. 그럼 질문 안 하면 그게 다 답이니까. 자, 다 공부가 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 하면 되잖아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답은 되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과학입니까? 그러면 응용과학인데요. 왜 응용과학인데 그런 거 몰라요? 안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요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3대 측면이 뭐냐 안 나온다고. 그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이라고 한다고. 요 세 개 묶어서 복합 개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은 요 종합응용과학이잖아요. 요 종합응용과학에서 종합이 요 세 가지를 결합했다는 소리예요. 법경기.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게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학하고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경기 이렇게 돼 있다. 법경기.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 관리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자, 26회 때 시험 지문이 이거야. 26회 때 부동산 관리는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그냥 시험 지문에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 우리 부동산학은 다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또 25회 때, 요건 26회 때 냈고, 여기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냈고, 그럼 25회 때는 10년 됐네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다고. 타당성 분석. 그럼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올까 있을까? 오야 오. 타당성 분석이든 뭐든 간에 자 복합 개념 그러면 옳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됐네요.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고 나오죠. 이 주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대상, 객체. 그러면 30년 전에는 이렇게 냈다고.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뭡니까? 그 말이 뭔 말이야?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뭐냐? 부동산 활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가 안 되니까 이 말들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대상.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이제 부동산인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누구고?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고 객체가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이 말은 부동산 활동은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 활동을 책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객체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결국 이제 부동산 활동은 대상이 객체가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 이렇게 나온다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부동산 활동인데 그럼 사고 팔 때 사람하고 개하고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끼리 사고 판다? 대인 활동이다. 그럼 이걸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그럼 뭐 X?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뭐냐 이건 필요 없고 부동산 활동의 속성 여기에 이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비교적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출제하지 않기로 했는데 가끔씩 나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기치지 말아야지. 윤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갖고 사기치면 대접받는 사회가 됐잖아요. 투기하는 게 사기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분산 활동은 전문가니까 전문성. 여러분도 나중에 중개사가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대인 활동, 대물 활동.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임장 활동. 이제 요걸 낼 때 그러죠. 부동산은 부증성 때문에 임장 활동 되는다. 뭘까 있을까? X 부증성이라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부동성 이렇게 알아야지. 야,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다. 근데 이걸 부동성을 부증성으로 바꿔줄 거라고. 부동산은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 활동이다.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고 팔 때 장기적 고려한다. 이 정도로. 이게 분산 활동의 속성인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윤리성, 전문성, 대인 활동, 대물 활동, 임장 활동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사기치지 말아라. 그다음에 임장 활동 다 할 거고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이게 이제 박스 문제로 해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지만 대물 활동은 아니다. 틀리고. 그러면 임장 활동의 근거는 부증성 때문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할 때 당사자, 사고 파는 사람도 윤리적이어야 되고 중개사에 있는 중개업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됩니까? 비윤리적으로 해야 될까? 윤리적으로. 이렇게 다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기출지문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22회 때 지문이니까 12년 됐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뭐 X? X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은. 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시험에 나오면 제가 여기서 걸어갈 겁니다. 안 나와요. 그다음에 연구 분야 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접근 방법 이것도 필요 없어. 그렇고 요거 원래 이제 여기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 반드시 요건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를 보면 부동산업은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부동산업은 일단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하고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고 자 여기 봐봐요. 관련 서비스업이
관리업. 부동산 관리하는 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중개도 서비스고 자문도 서비스고 감정평가도 서비스고 이렇게. 그다음에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한다, 공급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임대업자다. 그럼 부동산 공급해 주는 거지. 그럼 임대 및 공급업은 이제 요걸 두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럼 임대 공급업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임대업하고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 및 공급업하고. 그럼 여기 두 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은 여기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럼 여기 없는 것 찾아보라는 소리야. 여기 없는 거. 그래서 답이 기타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건 없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최근에 출제했던 거 이거잖아요.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거.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거든. 그럼 요거 아닌 거. 요거 찾으면 되죠. 네. 자, 다시 마무리 해봅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저는 다 외워요. 여러분이 문제야. 제가 문제가 아니라. 자,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마지막에 셋에 불리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 관리는 기타가 없다는 거. 네,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여러분이 하는 업이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그다음에 감정 평가 이렇게. 여러분 뭐게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눠 보게요. 여기 첫 번째 들어갈게. 임대 및 공급업. 여기는 관련 서비스업. 얘는요. 임대업. 얘는요. 개발 및 공급업.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관리업은 여기 적네 여기에. 왜 하나가 없으니까. 기타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여러분 여기 들어가죠. 중개 대리업. 그러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나오잖아요. 네? 여기는 기타가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나면 중개 자문입니까 대리입니까? 대리. 여러분들 자문한 게 아니라 나중에 대리업을 또 할 수 있다고. 대리, 중개 대리고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됐어요.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이것이라도. 네? 계산 문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힘들고 외우라는 것은 외우기 싫어서 안 되고 그렇죠? 그거 못 주자는 거야. 그럼 방법은 민법 잘하면 되겠네. 근데 민법도 하기 싫고. 자,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게요. 문제집 갑시다.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문제집. 그럼 이제 문제집 첫 번째 부동산학의 본질에서 대표 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틀린 거 그랬네요. 틀린 거. 이 대표 유형 문제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기출문제의 지문 그대로고 약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배웠던 거 몇 문제 풀어볼 건데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습니다. 그럼 1번은 부동산학의 성격 물어보죠. 부동산학은 순수과학보다는 응용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학은 추순적 아니죠. 그러니까 순수가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옳은 지문.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놨죠. 종합식 접근 방법 나왔네요. 그럼 종합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복합. 그러면 종합이 나오면 법경기. 종합하고 복합하고 똑같은 말. 복합이 나오니까 법경기야. 그러면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게 종합식 접근법. 이렇게요. 자, 종합식 접근법이 나오면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근법이 뭐냐면 공부 방법이야. 공부 방법.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이게 또 연구 방법 그러거든.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법률적 개념만 공부하냐, 기술적만 공부하냐, 아니면 전부 다 공부하냐, 전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그래서 부동산 관리가 배울 때 기술적 관리는 뭐냐, 경제적 관리는 뭐냐, 법률적 관리는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학을 종합식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합식으로 접근했어요. 3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하고 뭐다? 현상이다. 요거는 26회 때 시험 질문입니다.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맞나요?
그렇지. 그럼 여기 요 대표형 문제 지문 5개 중에서 부동산의 성격이 지문 2개 나왔잖아. 1번하고 4번이 부동산의 성격이잖아요. 이렇게. 5번 부동산의 일반 원칙. 요 일반 원칙을 제가 언급하지 않고 왔죠. 그럼 일반 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야. 이게 일반 원칙이라고. 그럼 능률성의 원칙이란 게 있고 안정성의 원칙이란 게 있고 뭐 공정성의 원칙이란 게 있는데 그럼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이거라고. 이거 매우 추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능률성을 추구하는데 이 능률성은 뭐 이런 개념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려보자. 그게 능률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성의 원칙은 능률성을 하려면 부동산 활동할 때 능률적으로 해라. 근데 부동산 활동이 2가지가 있다는 거야. 소유 활동이 있고 그 부동산 소유 활동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소유 활동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개발한다, 이용한다, 관리한다 이런 것을 소유 활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도 소유 활동, 이용도 내가 내 토지에다 농사 짓고 있다. 그게 소유 활동이야. 그다음에 거래 활동은 사고 판다고. 그럼 소유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최유효 이용해야 돼. 최유효,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능률적으로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거래 활동을 할 때 내가 팔 때 무슨 최이용합니까? 팔 때는 채용한 게 아니죠. 내가 소유 활동할 때 이용하는 게 소유가. 그럼 소유 활동을 할 때는 능률적으로 하면 채유용을 해야만이 소유 활동이 능률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채유용해라. 말이 안 맞죠. 거래 활동을 할 때 채유용해라? 이용해야지 무슨 채유용이죠. 파는데 무슨 채유용이야. 그러면 거래 활동을 할 때 능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러면 능률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거래 질서 확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 부동산 중개사가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왜 만들어지냐면 투기 억제책도 있었어요. 투기 억제책.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중개 자격증 없이 예전에 신고해서 그 자격증 받으신 분들 중개사가 아니죠. 그는 중개사 아니죠. 중개인이잖아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투기 방지책으로 중개사 시험을 만들어졌는데 근데 오히려 투기를 양산하는 효과가 나타났지. 예,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래요. 그럼 이제 중개사들이 중개를 할 때 거래 질서 확립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겨 버렸지. 그래서 능률적으로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 부동산 활동은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소유 활동이 개념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소유 활동이 아니라니까요. 개발, 이용, 관리하는 게 이게 소유 활동이야. 그럼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최고 가치를 창출하면 되지. 그러니까 최유용이고.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한다? 내가 파는데 무슨 최유용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다면 즉 거래 질서가 확립됐단 말은 사기치지 말아라. 이렇게. 그게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그러면 능률적으로 될 것이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시험에서 2-3번 나왔던 지문들이고 요거는 한 번 나왔던 26회 때 한 번 나왔던 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4번 지문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5번 지문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문제 갈게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한 연구법은 종합식 접근법이다. 그래. 제가 요거 공부하지 않고 왔잖아요. 그러면 부동산학의 이 접근 방법, 공부 방법 중에서 종합식이라는 게 있다고. 종합식은 어떻게 해서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 우리나라는 이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학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1970년대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정착시켰다.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종합식 접근법이야. 그럼 종합식 접근법을 혹시 기억하고 싶으면 종합식 접근법은 법경기 이렇게 기억하고 단기간에 정착시켰다. 이 평가받고 있는 거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 자, 2번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형태과학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뭐가 좀 복잡하죠. 예. 자,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중요한 질문 볼게요. 3번 부동산학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지 말라는 소리야.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추상적인 지문이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학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한다. 그 말이 이렇게. 자, 4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법 나왔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접근법은 여기가 이제 한 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토지를 살까 말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디에 초점 맞춰요?
어떻게 하면 내 이윤이 극대화될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부동산에게 접근한다. 자기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의사결정 접근법이라고 해요. 5번 부동산에게 추가한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 부동산 활동이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국가가 하는 활동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국가가 있다. 이거는 이제 공적 부분이라고 그래요. 공적 부분. 국가가 하는 거, 정부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 같이 가는 게 민간 부분이라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토지를 사고 파는 행위는 공적 부분이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에요. 그럼 공적 부분과 민간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공적 부분과 민간 부분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소리야. 부동산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근데 부동산 활동은 공적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이 있다. 근데 민간 부분만 본다면 그러면 형평성과 효율성 중에서 뭘 추구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 민간 부분은 형평성은 골고루 잘 삽시다 그 말이야. 효율성은 능률성과 같은 의미로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올려보자 그 뜻이거든. 그럼 민간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민간은 뭐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됐네요. 민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 이제 2번 문제 됐고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나왔네요. 대표용 문제에서.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출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 제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야기 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첫 번째가 윤리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대인 활동, 대물 활동, 그다음에 임장 활동, 공간 활동, 장기적 고려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기억. 틀린 거 그랬어요. 기억. 여기 22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뒤로 또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 부동산 활동은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이게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입니다. 그 말이야. 토지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공간 활동이다. 그 말이지. 2번 니은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이죠.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OX? O? 둘 다 O네 지금. 틀린 거 보라니 둘 다 O입니다. 디귿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하는 활동과 달리 장기적 배려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부동산 활동할 때는 장기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그러죠. 굳이 이거를 장기적 배려한다. 이 배려가 고려야. 이걸 부동산의 특성하고 연결시키면 뭘까? 영속성이죠.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을 부동산 활동 그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죠. 객체는 부동산이죠. 그죠? 대인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대인물 활동도 되고 대인 활동도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이죠. 부동성.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도 보니까 뒷부분을 많이 못 맞춰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많이 맞추시라고요. 굳이 답을 따지자면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니을하고 미음인가요? 예, 그러네. 몇 번인가 답은 모르겠어요. 자, 5번이랍니다. 자요,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표준 산업 분류.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관련 서비스업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쭉 한번 써봅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어떻게 나눠져요? 서비스업은 두 개로 나눠주잖아요. 어떻게? 관리업하고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은 두 개로. 주거용, 비주거용. 그렇죠? 그럼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세 개로. 어떻게 해요? 중개, 대리업, 투자, 자문업, 그다음에 감정 평가업. 되셨죠? 요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아닌 거. 그럼 투자, 자문업 여기 있네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여기 있네요. 중개 및 대리업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관리업이 아니죠. 답 몇 번인가? 4번이죠. 4번.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 표를 여러분이 암기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하는 거지. 스스로 뜨끔할 겁니다. 아직도 암기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됐어 이제.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랬으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제가 처음 수업할 때 부동산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그랬다고.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그런 거 빼자고.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은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이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러거든. 지금 민법 시간입니까? 부동산학 개론입니까? 부동산학 개론이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이 뭡니까? 전부 다 복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온다고.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데?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하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나온다.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 복합 개념은 법경기가 나오는 거야.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를 짬뽕시켰다. 체계화시켰다. 그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토지하고 건물이 법적으로 각각 별개의 분산인데 토지 건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이제 복합 분산은 이걸로 끝이라고. 더 이상 없어. 복합 분산은.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요 하나씩 다 살펴봐야 돼.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그래서 이 박스가 별표 3개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이 박스를 보면 그럼 법률적 개념이 나오죠. 그 법률적 개념은 두 개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 이 뜻이죠. 민법 99조 1항에 보면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걸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을 한다. 그럼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이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 네 가지가 똑같은 말. 최근에 출제된 형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OX. O. 여기에 준부동산을 더해서 뭐라 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준부동산이 뭐냐? 물어본다고. 준부동산이. 근데 준부동산 하기 전에 경제적 개념 나와야지. 왜? 법률적 나왔으니까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이 이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이 가장 깔끔해요. 그냥 5개만 알면 돼. 5개만.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공자, 위한 그렇습니다. 공자, 위한, 공자, 위한. 최근에는 이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를 결합한 게 복합 개념이고 따로따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은 요거 암기하는 거 이렇게. 그럼 기술적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이 박스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은 소속 찾아가는 거, 자기 집 찾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환경을 주면서 환경은 어디의 식구냐? 기술적이냐? 경제적이냐? 법률적이냐? 환경은 기술적이다. 집 찾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착물 줬습니다. 정착물. 그 정착물을 주면서 법경기 어디에 속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디입니까? 법률적. 그러니까 법률적인데 정착물은 법률적이다. 정착물은 수도권이다. 근데 그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이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정착물은 그럼 어디다? 좁은 의미에 속한다. 이렇게. 그럼 준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인데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소속 찾아가는 거. 여기서 이제 준부동산의 개념을 가끔씩 물어본다 해서 준부동산의 개념. 그럼 준부동산의 개념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 특정한 동산 등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그럼 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가 동산이야. 동산인데 얘들은 다른 동산하고 달리 시기하고 달리 핸드폰하고 달리 등기 등록을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하는 동산 등은 부동산에 준한다. 준부동산. 그럼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얘도 준부동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 이렇게 주면서 이게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물어봐요. 그럼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자동차는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법률적인데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됐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요 3번, 4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라고. 그럼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은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게 준부동산 뜻이야. 여기 3번이 이런 뜻이라고.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한다. 이 말은 준부동산입니다. 그 말이야 이게. 예?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어권, 자동차, 선박은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해도 옳은 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요 2번에 있는 것이 준부동산이고 얘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이게 더 옳은 말이 되는 거고. 자, 어권은 준부동산이죠. 그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처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럼 민법상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어권은 토지, 민법상 토지,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준용한단 말이 준해서 처리한다. 그 말이. 이렇게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다겠죠.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정착물. 그러니까 정착물이 단독 문제 나올 수 있고 공장재단을 어떻게 단독 문제 내겠습니까? 안 낸다고. 그러니까 정착물이 단독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정착물 좀 공부해도 토지 안 나와. 단독 문제로 토지가 뭔데? 땅이 뭔데? 흙. 이렇게 단독 문제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토지는 단독 문제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정착물이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 예전에 공간을 단독 문제로, 위치를 단독 문제로, 환경을 단독 문제 낸 적이 있다고. 요즘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냥 정착물만 가볍게 보면 그럼 복합개념의 부동산 다 끝난 것이지. 자, 그럼 준부동산에서 관련해서 나온 지문들 아까 다 있는 건데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빼버리고.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그럼 뭐 X? X. 왜? 법률적 개념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준부동산은 강의의 부동산이냐 협의의 부동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강의의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은 아니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책에 나온 대로 그냥 드십시오 하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약간 변형식해서 나온다. 한번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올까 있을까? 오, 이게 준부동산이니까.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니까. 그럼 옳은 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기출된 거 볼까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하는 특정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여기다 부자를 집어넣어버리면 틀려요. 이렇게 부자 집어넣으면 틀리라고.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하는 특정의 부동산 등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지. 네. 이것도 30회 때 나왔던 건데 요 30회 때는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낸 게 아니라 30회 때 이렇게 박스 줬다고 박스.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각각 구별하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공간 위치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고 생산요소라고 주지 않고 생산재라고 줘요. 생산재. 그럼 생산재하고 생산요소가 같은 말입니다. 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정착물 공부한 게 정착물. 그럼 정착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있잖아요. 자, 요 그림 파악하기 전에요. 자, 정착물로 가면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정착물의 뜻은 다 알잖아요. 정착에 있는 물건. 이죠 정착물. 작년에 부동산의 결혼 일본 문제가 요거였어요.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거. 그럼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정착물인데 임시적으로 부착된 것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 판잣집,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은 임시적, 일시적이다. 그래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자, 개념 끝났습니다. 두 번째, 토지 정착물. 요 두 번째가 시험에서는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정착물이 나오면 요 2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의 뜻을 물어보지 않죠.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는 것이 토지 정착물이고 그럼 토지 정착물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게 뭐가 잘 나와요?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독립정착물. 둘 다 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도 정착물이고 종속정착물이 있다. 그럼 토지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나누어진다. 여기 두 개로 나누어진다. 구분된다. 여기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제 독립정착물은 뭐고 종속정착물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알아야지. 그러면 여기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1번지 토지에 정착물을 제가 그려 넣어 볼게요. 요 1번지 토지에다가 건물 짓기 위해서 포장해서 이게 포장이야, 포장. 콘크리트 타서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 포장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요 1번지 토지에 포장한 지가 50년이 지났어. 정착물이야.
그리고 나서 건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구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몇 가지를 갖다 붙였냐면 5가지 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정착물입니다. 근데 이 정착물인데 여기는 지금 토지 정착물 여기까지 공부한 거야. 이 그림은 여기까지.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돼 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야. 근데 여기에 두 개로 나누어진다. 요걸 낸단 말이야. 요게. 그러면 가장 쉽게 나온 것은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구분된다. OX, O. 요걸 똑같게 4번을 내요. 4번을 내다가 그럼 너무나 식상하잖아. 그래서 약간 깊은 내용을 낸다. 그럼 어떻게 내냐면 요걸 4번 냈단 말이에요.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 나누어진다. 그리고 4번 내다가 2, 3년 쉬었다가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내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독립 정착물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거든. 그럼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없다. OX, X 있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두 개 나눠진다를 4번 내고 또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약간 바꾼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토지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것은 없다. 틀렸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내고 2, 3년 지나서 또 뭘 내냐면 이렇게 나요.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요거 찾으라는 소리예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착물에서는 토지 정착물을 구분하는 거 요거 계속 낸단 말이에요. 요거. 작년에는 여기서 끝났어요. 작년에는 정착물의 개념에서 끝났다고. 정착물의 개념은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그럼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식, 중인, 순목인데 요 가가 무슨 가야? 임시가짜예요. 임시가짜. 임시가짜라고 이렇게. 그럼 가 건물은 가짜 건물이 아니고 뭡니까? 임시 건물이야, 소리. 임시 건물. 가 건물은 임시 건물. 그래서 이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요거 자세히 볼게요. 그럼 여기 정착물이 지금 5개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성격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색깔 다른 게 하나 있네. 집, 건물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부동산을 깨우는데 집,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 집이다, 집. 그래, 집이다. 그냥 집도 아니고 가정집이다. 아니, 개집 같은데요? 집이다, 집. 맞아, 집. 앞으로는 다 집이라 합시다. 예? 그러면 여기 색깔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요거. 요게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럼 넘어가네. 자, 요거 건물 1번. 1번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건물인데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정착물이고 그리고 여기 요 1번 2번이죠. 2번 포장 정착물. 그다음에 돌담 3번 돌담. 돌담을 다른 말로 울타리 그래요. 울타리. 또 다른 말로요. 담장 그래요. 다 정착물이에요. 그다음에 4번 나무. 나무는 우리말이고 한자는 수목이요. 수목.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끔 조그만 수로를 만들었다. 인공적인 수로 국어입니다. 국어. 요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총 몇 개입니까? 5개인데 이게 성격이 다르다는 소리야. 건물, 상가, 주택 얘들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다. 그런데 나머지 것은 정착물인데 토지에 종속돼 있다.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종속 정착물들, 독립 정착물 둘 다 정착물인데 성격이 다르다. 독립 정착물 정착물 맞아요. 종속 정착물 정착물 맞습니다. 그런데 독립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독립돼 있다.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독립 정착물인가 외워야지.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우리 시험은 주택도 나오고 상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택, 상가를 주면서 이게 독립 정착물입니까? 종속 정착물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그럼 이제는 자 이게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건물, 상가, 주택은 독립 정착물이다. 매우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니까 이제는 여기서 탈피하지. 요건 이제 독립 정착물 맞아요. 독립 정착물 맞고 여기서 탈피하고 그러면 얘들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다 이 말이야. 그럼 토지하고 별개니까 얘들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거래의 객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하고 별개로 건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 말이야 그 말. 그냥 상식적인 말을 여기 학문적 용어로 바꿔놨다고. 여러분 토지에 건물 있으면 그럼 건물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학문적으로 보면 왜 팔 수 있냐? 건물은 종속정차물이 아니라 독립정차물이니까 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건물 등 독립정차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얘들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종속돼 있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토지의 일부분이니까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그다음에 얘들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면 그러면 얘들만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만 별도로 등기할 수 없다니까. 얘들만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토지의 일부분이다. 일부분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냈잖아요. 다음 중 이렇게 5개 중에서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국어가 나왔어. 국어가. 그럼 국어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답이었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얼추 대충 이제 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독립정착물 알아야 돼. 독립정착물. 그럼 독립정착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독립정착물은 이제 몇 가지 외우면 돼. 첫 번째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상가 주택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입니다. 수목이 집단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명인방법을 갖춘다. 등기된 임목입니다. 등기된 나무 하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판례에 의해서 한 농작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외우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것 아닌 나머지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종속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그럼 얘기 있는 것들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냥 나무만 나와 나무. 그냥 나무 나왔어 나무. 수목이 나왔어요. 요거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정착물. 근데 무슨 정착물입니까? 종속정착물이라고. 그런데 얘를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등기를 하면 그러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라고.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나무 나오죠. 나무 나오면 정착물이야. 그런데 그냥 나무 나오면 종속정착물이고 명인방법을 갖췄다 등기했다 그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이렇게 된다. 예? 자 다시 해볼게요.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나무 나왔어요. 선생님 뽕나무 나오면 안 됩니까? 뽕나무도 돼. 나무 나왔어 나무. 이렇게 그냥 나무가 나오면 종속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 그럼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나무에다가 등기했습니다.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갖췄습니다. 수목 이렇게 나오면 얘도 정착물인데 성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게요? 독립정착물로 된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 봐봐요. 나무에다 등기하거나 명의방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내지 않고 이제 이것을 약간 변형시켜요. 그럼 독립정착물이 되면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옳은 지문이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요 종속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볼래요? 나무를 등기해도 명의방법을 갖춰도 나무를 등기해도 명의방법을 갖춰도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가 없다. OX, X 거래할 수가 있다. 그럼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 다 끝났습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 그런 것은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끝났지. 그럼 지금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 이 정착물 봅시다. 1번이 개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답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거 답이었다고. 여기에 답이었다고. 그럼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가시적인 수목부터 쭉 나오죠.
이것들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다음 작년에 있잖아요. 다음 중 토지 정착물이 아닌 거. 그래서 요거 답이었어요. 가시중 수목. 그건 토지 정착물이 아니죠. 토지 정착물의 구분 유형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나눠지는데 독립 정착물은 애우는 거죠. 건물, 명의만 갖춘 수목, 집단 빼도 상관없어요. 등기된 임목, 판례한 농작물 등 이게 독립 정착물 애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얘는 토지 일부분입니까? 아닌데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아닌데요. 또 뭐가 있는데 종속 정착물 있는데요. 둘 다 정착물인데 성격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응.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나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잖아요. 그 말이야. 예. 그럼 종속 정착물은 어떤 게 종속 정착물? 굳이 이걸 애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종속 정착물 굳이 애울 필요가 없다고. 왜? 독립 정착물이 아니면 종속 정착물일 거니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속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그 성격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서 각색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자 여기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1번지 토지에 이렇게 건물도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어. 나무가 수목 있습니다. 그럼 이 1번지 토지 효력은 이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1번지 토지 효력은 나무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지. 안 미쳐요? 안 미치면 내가 미칠 거야 진짜. 그렇지?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나무에 미치죠. 근데 시험에 나무에 미친다가 아니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냈어요. 토지 소유권 효력은 나무에 미치죠. 나무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권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OX? 오,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이건 낸 거야. 토지 소유권 효력은 여기에 미칩니까? 미칩니다. 그 말이에요. 요걸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해석을 못해. 뭔 말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줘야지. 독립정착물에 뭐뭐가 있는데요. 종속정착물에 뭐뭐가 있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야. 여기서 한 단계 업되면 막 머리가 지글지글해지는 거야.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자, 됐으면 더 이상 못해 이제.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라고. 자, 봐요.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나 평가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개개의 수목은 나무란 소리. 나무. 요거는 지금 이 상태에 개개의 수목 여기까지 났어요. 여기까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그 명인방을 갖춰도 정착물이야. 그래서 명인방 갖추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토지 일부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거라고.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개개의 수목은 명인방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OX, X 취급된다. 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꼬맹이들은 부모님의 거의 부속품에 마찬가지야. 근데 이름표 달고 학교 가는 순간 별개야. 이게 이름표 단 게 명인방법 갖춘 거. 명인방법.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내 책임 아니야 이제. 내 책임 아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정착물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것만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임차인 설치한 물건 이것을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한다고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겠습니다. 요 정도. 요거는 중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정착물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정착물에서 아까 그림 그리고 정착물의 구분 나왔죠. 요거까지 중요하고 요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머리 식히고 이제 요거 문제 풀 거니까 머리를 식히시라고 하지만 머리를 식히고 있어요.